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인 샤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월 30일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괄 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일괄 타결 방식도 아니고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의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둘 중에 중간지대를 찾아가지고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개요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니까 곧바로 북한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의회 연설을 했었죠. 그때가 4월 28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북한의 단호한 억지를 밝혔습니다. 그때 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5월 2일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집권자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실언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장황한 말들이 늘어나는데요. 뭐냐면 우리를 미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다 그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라 그러면서 반발한 거죠. 그러면서 권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위협을 한 겁니다. 또 같은 날인 2일 외무성도 담화를 냈는데요. 이 외무성 담화의 초점은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지난 4월 28일 북한 인권단체들이 주도했던 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라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유엔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름 아닌 김정은에게 돌린 겁니다. 또 국무부 성명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내린 사살 명령 등 이런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런 북한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를 경악시키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겁니다. 이건 유엔 인권이사회하고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국경지대 학살을 언급한 것을 국무부도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발끈한 거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국가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인권 유린으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것은 이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이런 도발을 그건 이렇게 본 거죠. 최고 존엄의 이미지를 먹칠하려고 하는 거다. 김정은의 이미지를 먹칠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단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미국이 떠들어내는 인권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꾸며낸 그런 정치적 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하고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 줘야 될 것인지 이건 이미 명백하게 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외무성 담화는 이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인권이 곧 국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참 궤변 같습니다만 하여간
인권이 곧 국권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 간섭의 도구로 제도 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강구해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외무성 담화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 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정면으로 비난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그런 거거든요. 북한이 그만큼 독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국장하고 또 외무성 대변인의 미국을 향한 도발적 담화를 보면 지금 북한의 급소가 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하나가 권정근 국장이 초점을 맞춘 게 바로 단호한 억지죠. 또 다른 카드, 외무성 담화가 발톱을 드러낸 인권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제기하는 조건이 바로 두 가지죠.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이 넘도록 사실상 침묵을 지켰던 것은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북 제재 일시 완화 또는 해제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서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남북미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었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문제, 또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이런 구상들을 대표적인 남북 교류 협력 실천 사업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남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대북 제재도 완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구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대북 제재가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겨냥한 것이라 그러면서 일축을 했죠.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협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물론 이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적인 대북 정책 발표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의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간절한 희망도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반발이 이번 5월 2일에 두 건의 잇따른 성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북한이 특히 반발하는 게 뭐냐면 바로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결코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최고 전원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위기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에 있어서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는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입니다. 사실 김정은은 집권 후 첫 공식 연설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다시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도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현재 상황을 극난한 형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적 결속의 강화를 촉구했다는 것은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으로 여기에 몰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의 지금 경제 위기가 이념적 결속 이완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북한 청년들이 김정은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 상황으로도 몰릴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결속 이완이라는 것은 이건 식량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도를 넘는 통제는 곧바로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김정은 체제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당을 향한 충성심 약화는 언제든지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통제, 또 이미 접했던 한류라든지 중국 문화 등을 통한 이념의 해이,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언제든지 김정은 절대 왕정 체제라는 거대한 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식량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비료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급하게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온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북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올 가을 수확을 못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올 겨울은 최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걸 일거에 해결하는 게 뭐냐? 대북제재 해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번에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별 효과가 없었음이 이번에 또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실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실망감을 북한은 남쪽을 향해서도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담화도 또 나온 거죠. 여러분, 북한이 그야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인권 이슈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김정은과 직결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이미 미 국무부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습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로 거론하겠다고 공언해 왔죠. 물론 이런 아젠다가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대외 정책 기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한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니까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한국 시간은 3일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실용적 조치라는 게 과연 뭔가 이겁니다. 이 설리반 보좌관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강력한 억지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갖게 합니다.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거겠죠. 바이든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조치, 그러니까 사실상 북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인내하는 거죠. 방관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북핵 능력이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연속 선상에서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 마음대로 핵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방관하지는 않겠다.
이게 미국의 확고한 대북 정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반발은 협상에서의 몸값 높이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런 반발을 지속해 가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 일변도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미국의 수순은 당연히 강력한 억제를 우선으로 한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과 북한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이런 정세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